기존에는 누군가가 A라는 대상지에 처음에 설계를 진행할 때 2D의 CAD부터 시작을 했지만 빌드잇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3차원 화면으로 설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텐11의 김선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텐11에서 기획실을 맡고 있고요. 텐11은 IT 회사로서 인공지능 건축 설계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희가 개발한 빌드잇이라고 하는 솔루션 혹은 빌드잇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선 빌드잇의 구성을 설명하는 발표 자료를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실제 빌드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빌드잇 시연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동영상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개론 이후에 전체적으로 빌드잇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디테일 혹은 활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테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이제 화면에서 빌드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솔루션 혹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인 이유는 빌드잇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정의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영상처럼 계산기, 그 다음 디자인 편집도 이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계산기 같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고요. 디자인 편집도구 같은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빌드잇 AI, 빌드잇 디자이너입니다. 빌드잇 AI는 계산기 같이 입력된 조건에 맞춰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도구이고요. 빌드잇 디자이너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 계획안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즉 건축 설계에서 빠르게 계산하는 자동화 도구 빌드잇 AI가 있고요. 그리고 건축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 편집 도구 빌드잇 디자이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면서 이걸 더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buildit.co.kr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제가 접속을 했습니다. 우선 그 빌드잇 솔루션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PC가 성능이 좋지 않아도 빌드잇 AI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즉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어느 지역을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실제 계산은 이제 서버에 있는 고사양 컴퓨터가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다시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지도상에서 원하는 대상지를 클릭합니다. 이 대상지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뭐 주소가 뜨고 이 대상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 이미 수집된 상태인데요. 필수적으로는 인접 도로까지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접 도로라고 하는 거는 보시면 인접한 도로와 인접한 공원 등을 합쳐서 중심선이라고 하는 이 파란 선을 찾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 건물을 여기다가 건물을 배치할 때 아파트의 한계선이 되는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사용자가 일일이 내 사업 영역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격되어 있는가에 대한 거리를 재고 CAD상에서 중심선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배치 제한 영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배치안을 비울 영역, 쉽게 말해서 통경축 혹은 공개공지 같이 전체 대지 면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건물 자체를 순수하게 배치하지 않을 영역을 미리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업영역 설정은 완료가 된 건데요. 그리고 사업영역 설정 탭을 닫고요. 오른쪽에 상태 설정 탭을 열겠습니다. 상태 설정 탭을 여시게 되면 이제 기본 설정, 건축 개요, 동타입, 트랙 타입이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는 이 사업 대상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클릭을 했는데 용도 지역이 3.1번 주거 지역이다라는 게 자동으로 또 불러진 거고요. 이 클릭된 사업 대상지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한 사항들이 포함, 접촉, 접함의 기준으로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자가 확인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 지구단위 계획 문서는 안타깝지만 실제 관할 담당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그 제한 요소가 왜 확인돼야 되는지는 이어서 설명드릴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종류는 어떠한 종류를 계획할 것인가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규모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건축 개요를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설정을 하지 않아도 이러한 용적률, 건폐율, 층수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불러가십니다. 정부일조 기준, 채공사선 기준, 인동거리 기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인동간격 기준이 0.8H고요.
국계법상의 기준은 0.5H이지만 서울시라서 0.8H 기준이 적용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대전으로 가게 되면 1H가 적용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법규는 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아까 보시면 이런 국토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보보기를 보면 이런 지구단위 계획 문서가 사실은 용적률이랑 층수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 사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용적률을 이렇게 수정하신 다음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용적률이랑 층수, 간혹 가다가 인동거리 기준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의 특별 건축계획구역 이런 걸로 설정해서 계획을 할 때는 0.8H가 아니라 뭐 0.5H 뭐 그 이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값을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동타입과 세대 타입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둘 가지 다 타입인데요. 동타입은 앞으로 여기에 배치를 할 건물의 형태적인 타이플로지고요. 세대 타입은 각 건물에 들어갈 세대의 면적 타이플로지입니다. 즉, 앞에서 건물의 형태의 종류를 설정하고 뒤에서 면적의 종류를 선택하면 형태, 면적을 합쳐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동평면을 배치하겠다라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동평면 설정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타이플로지가 있는데 미리 세팅된 걸 보시면 판상형 I 4호 판상이죠. 판상형 L 이렇게 4호로 이제 중간에 이제 탑상형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 동평면입니다. 이러한 타이플로지에 세대 타입은 5구 타입과 7사 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5구 타입, 7사 타입입니다. 이 말은 즉슨 I자 4호 판상에 5구 제곱미터 혹은 7사 제곱미터가 들어간 동평면을 사용을 하고 L자 4호 판상형에 5구 제곱미터 혹은 7사 제곱미터가 들어간 동평면을 사용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 완료가 다 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저는 클릭하고 간단한 뭐 이제 드로잉,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 이러한 행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뭐 전문적인 캐드 툴을 열어서 드로잉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정 완료가 된 겁니다. 설정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은 보시면 내가 입력한 설정 값이 쫙 나오게 됩니다. 이 설정의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 사업 대상지에 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보라색 영역에는 건물을 배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용적률은 240, 최고 층수는 29층, 인동거리 기준은 이걸 만족하고 건물의 형태는 이러한 형태를 배치하되 각 건물에 들어갈 세대의 면적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5구제곱미터 혹은 74제곱미터를 사용해달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고 실행하기를 누르면 지금 이 정보가 이제 서버에 간 거고요. 서버에 있는 고사양 컴퓨터가 배치안을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배치안 결과를 약 30분 뒤에 이 웹사이트 프로젝트 목록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목록에 가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제가 이제 미리 돌려놓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대상지를 기준으로 또 똑같이 L자를 하고 여기서는 제가 84를 선택을 했죠. 84를 선택하고 똑같이 240에 29층이 되어 있습니다. 인동거리는 다 정북 1조, 인동거리 기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결과는 10개가 도출이 됩니다. 이 10개의 결과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는 사실은 누구는 동일한 동 타입을 가지고 배치하는 걸 원할 거고, 누구는 다이나믹한 동 타입을 가지고 배치하는 걸 원할 거고, 누구는 굉장히 그리디한 형태, 누구는 용적률 위주로 바지형 타입 형태, 이러한 사용자마다 선택하는 방향성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옵션으로 10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 10개 중에 원하는 방향성에 맞는 배치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방향성에 맞는 배치안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처음에는 전체를 다 보시게 되고요. 그 중에 원하는 걸, 이런 게 형태적으로 괜찮고 숫자도 보시면 249.85네요. 여기 제가 목표가 240%를 설정했기 때문에 거의 맥스로 찾은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면 건폐율 용적 이제 세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조 시간이라고 하는 환경 분석 결과도 나오게 되는데 이 1조 시간이나 두망조로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엔지니어링 분석 결과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더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런 2D의 이미지와 숫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사실은 기존의 기획 설계 혹은 이제 사업성 규모 검토 단계였는데 저희 빌디 솔루션을 이용하게 되면 가장 큰 차이가 3D 뷰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 뷰어를 클릭하시면 방금 그 배치안에 대해서 3차원 모델링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사업 영역 설정 단계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택하거나 뭐 동타입을 선택하거나 세대 타입을 선택하는 행위는 있어도 주변 건물에 대한 모델링을 업로드한다거나 주변 지역에 대한 지형 정보를 업로드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선택만 한 거지만 이러한 주변 지형과 주변 건물 정보들은 다 자동으로 불러왔습니다. 이거는 서울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전국 어디든 사업 영역 설정하면 이러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누군가가 A라는 대상지에 처음에 설계를 진행할 때 2D의 CAD부터 시작을 했지만 빌드잇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3차원 화면으로 설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면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볼 수가 있고요. 주변 지형 혹은 주변 건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치안의 방향성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차원 화면까지 소개하는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CAD 파일, 엑셀 개요 보고서, 아까 1조 시간과 도망 점수에 대한 엑셀 분석 보고서 등이 이제 출력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각각의 출력물 자체는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이 활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전체를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개괄적인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빌드 AI에 대한 소개입니다. A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드 AI는 계산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 결과를 보여준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도구인 빌드 디자이너, 이거는 결과적으로 역할을 AI에 배치하는 편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디자이너라는 그 버튼이 있고요. 이 디자이너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는